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가업 승계는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이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 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요, 혈육간 상속 전쟁이 2014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상법이 또 개정이 됐죠. 상법이 개정이 되고 가뜩이나 경영권도 위태위태한데 이 혈육간의 상속 전쟁 이슈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주식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네, 지난 매일경제의 2025년 10월 20일 뉴스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기사인데요. 혈육간 상속 전쟁 연간 3,000건 사상 최대, 경영권 분쟁도 18% 늘어나. 해서 법원행정처 사법 영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독 기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 매일경제 뉴스, 이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한국콜마.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나 아니면 강의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교적 그 기업 규모에 비해서 그 사전에 이 상속에 대한 준비를 다 잘했다. 그리고 잘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 간에 이렇게 지분을 잘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창업주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다음에 아오홈 얘기는 어쩌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오홈은요, 이제 LG의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사업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 식당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공장의 급식 있죠. 그 급식을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자, 그럼 아오홈 같은 경우, 특히 LG 같은 경우는 제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공장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장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알짜인 기업이고 상당히 괜찮은 기업인데, 이 창업주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이게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었어요. 근데 상속이 됐는데 어떻게 상속이 되냐면 내 자녀한테 4대 2대 2대 2로 상속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4를 갖고 있는 이제 사람이, 이 자녀가 아무래도 대장이 됐겠죠. 나머지 형제들이 합심해서 계속 뭐 셀프 보수에 대한 어떤 태클을 걸고, 얘가 그냥 단순히 주식을 반환해줘 이게 아니라 자신이 상법상 권리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뭐 그 소송도 걸고, 그다음에 횡령으로 또 고소도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화로 넘어가게 되었죠. 자, 이런 그 자녀들의 이런 그 지식 지분 싸움, 이걸로써 상법상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로 이런 싸움들은 기업의 존속을 좀 위태롭게 하고 결국 타인에게 매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최근에 아주 이슈가 있었던 SK 그 이혼 소송과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 3년간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 공시가 된 것, 다트에 공시만 된 것만 하더라도 2024년 315건이나 된다. 2022년 175건인데 계속 증가하는 중과 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싸움을 좀 재미있게라고 하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입장인 거고, 실제로 당사자는 죽겠죠. 근데 이 싸움을 어쩌면 가능케 하고, 이 싸움이 사실 4대 2대 2대 2면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싸움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7월 달부터 벌써 시행된 상법 개정안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사의 존재이입니다.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존재를 했다면, 이제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총주주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주식회사의 합리적인 이사의 역할인데, 이 역할에 이제 총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이런 앞으로 특히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타인이 아무리 아예 우리 기업에 없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업의 주주로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나 모든 것들이 더 이제 정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대표님들은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창에 임원 셀프 보수라는 말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광고 몇 개 나오고요. 대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어떤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 특히 대주주인 오너 CEO의 보수를 결정하는 게 이제 취소 아니면 이걸 인정 안 된다. 그리고 책정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임원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388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매년 이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글쎄요. 요즘에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들은 제가 임원의 보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의 위임 사항으로 만들어 놔서 정관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수 있겠으나 아직도 정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상장을 해서 정관을 변경하기 애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의 보수를 뭐 이사회에서 뭐 결정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건 역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사의 완벽한 명문화된 규정 그리고 이거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런 규정들이 존재한다면 주총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매번 주주총회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 기업들이 가족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은 대표님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전부 다 행사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표님이 거의 뭐 대주주니까 주총의 결의는 아주 쉽습니다. 주총에서 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결의는 보통 결의라서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출석 주주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고 최소 의결 주식수도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이나 그다음에 아오홈 이런 데 같은 기업들이 이 주주총회라는 절차를 안 지켜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주총했어요. 근데 주총 결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라는 법인의 제동이 걸린 거죠. 자, 왜 그러냐?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상법 368조에 보시면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권 행사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임원의 보수에 대한 이제 의안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 임원의 보수와 이 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같은 이해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주총회에서 내가 아주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이 의안이 나랑 특별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내 보수니까. 그래서 내 보수를 내 맘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특별 이해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우리 대표님도 딱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다른 대주주이시긴 한데 다른 그냥 주주가 아닌 사람들,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임원으로 놓고 주주총회에서 뭐 보수를 승인한다고 한다면 나름 합리적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내 보수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주주총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게 되니까 이때 이제 상법을 좀 봐야 되는데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보시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무리 오너 CEO라고 하더라도 오너 CEO의 정의 자체에 좀 들어가는 주식 숫자가 좀 적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님 주식이 거의 한 60-70% 되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예. 의외로 많은 게 거의 많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총회 결의에서 특별한 이해관계, 즉 대표님의 보수를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표님은 그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최소 의결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라고 했었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자, 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그럼 나머지 주주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주주가 뭐 얼마 안 돼. 그럼 나머지 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나머지 주주의 주식 총합이 25%가 안 되면 얘는 결의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 되게 애매한 문제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한 이게 뭐 인정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상법에 좀 약간 어설픈 점이기도 한데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법 368조 3항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즉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발행 주식 총수에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머리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대표님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녀의 대표님이 돌아가지 않던 간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국콜마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오음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오음 같은 사태에서 사태가 벌어질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싸웠냐? 주총 결의 취소에 서로 건 거죠. 그래서 이 40%짜리 주주가 셀프 보수를 했다. 내가 내 걸 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남양유업은요. 그 남양유업에 투자된 그 펀드에서 사모펀드에서 이 소를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장 기업이고 사모펀드가 들어왔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자기가 그 받은 만큼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아오음 같은 경우는 주주가 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더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승계를 하거나 승계를 준비하거나 하실 때는 어쩌면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왜 한 기업에 여러 자녀를 섞어 놓는 것보다는 그냥 기업마다 하나씩, 아니면 사업 부분마다 하나씩 자녀를 배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하시거나, 이게 바로 삼성 스타일이죠. 아니면 애초에 이런 분쟁의 여지를 막으려면 정관에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을 명기하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관이나 이런 주총, 이런 형식적인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주주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관을 변경하는 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정관에 대한 정비, 승계에 대한 구상을 같이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100년 기업으로서 아주 큰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